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당차고 영리한 송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양반이었으나 집안의 몰락으로 가난한 농부의 딸로 살고 있었죠. 송이의 부모님은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항상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또한 고을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송이의 부모님을 찾아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송이의 부모님들은 힘든 내색 없이 고을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송이는 착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이의 집안에 불운이 찾아왔답니다. 송이의 아버지는 그의 흉년으로 왈패 두목인 상도한테 보릿고개를 살아내고자 쌀과 보리를 빌렸던 거죠. 헌데 농사를 지어 갚기로 했으나 또 흉년으로 갚을 길이 없어졌답니다. 왈패들은 송이의 아버지를 불러 빌린 쌀과 보리를 배 이상으로 가져오라 다그쳤습니다. 미안하구려. 올해도 흉년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오. 다음 해에도 풍년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벼. 그냥 여기에 손도장이나 찍으시소. 아니 된다. 내 딸을 줄 수 없다. 허나 왈패 용팔이는 억지로 송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문서에 도장을 찍으려 했죠. 송이 아버지는 안간힘을 다해 용팔이의 팔을 뿌리쳤는데 그만 용철이의 얼굴을 때렸답니다. 용팔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으며 짐승으로 돌변하여 송이 아버지를 무차별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한편 송이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왈패가 사는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왈패 소굴에 도착한 송이는 어머니의 뒤에 숨어 아버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잠시 후 송이의 아버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왈패들한테 질질 끌려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송이의 어머니는 울며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방을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송이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셔요. 어서 눈을 떠보셔요. 그러니께 내가 진작 말을 하지 않더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이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것은 걱정하지 말더라고. 네 서방이 이렇게 딸을 나한테 준다는 각서를 썼으니께. 아무리 못 살아도 양반이거늘 감히 천민인 너희들이 양반을 우롱하는 것이냐? 말 잘했구먼. 양반이면 약조한 날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디. 내 놈들이 작정을 하고 이자를 2배로 올린 것이 아니더냐?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어여, 우리 두목한테 가보더라고. 이놈들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서방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송이는 항상 단아하신 어머니가 소리를 치며 울고 있으니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허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이보시오. 아버지께서 쓰신 문서를 봐야겠소. 아니, 이 꼬마 계집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당돌하구나. 용팔이가 송이의 꿀밤을 때리려고 하는 찰나 두목상도가 말을 했습니다. 나돌아, 여기 문서요. 읽어보시오. 상도는 송이한테 문서를 줬으나 마음만은 편하지 않았답니다. 두목, 이 계집이 글을 알겠는감요? 송이는 쪼르륵 달려가 두목 손에 있는 2장의 문서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갔지만 읽을수록 화가 났답니다. 허나 아버지의 손 도장이 있기에 화만 낼 일은 아닌 듯 했죠. 송이는 문서 내용을 다 읽고 두목상도 앞에 당당하게 서고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숫자도 모른다는 것이냐? 갚기로 한 날이 3일 후이지 않느냐? 두목 아니구먼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분명 6일이라 썼는디요. 이리 가지고 오거라. 용팔이는 문서를 받아들고 두목한테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이 봐요. 6일이라 썼지요. 이놈아, 이 차는 구가 아니더냐? 정말 구라고 써있는감요? 어디 봐요. 두목, 우리 아버지 치료할 돈을 주셔야겠어. 당장 말이여. 그리하지 않는다면 관아에 신고를 할 것이오. 뭐시? 이 계집년이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는 것이요? 당신들과 약조한 날의 빚을 다 갚을 수도 있지 않소. 헌데
아버지를 다치게 했으니 당연 치료비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하지 않소? 송이는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니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용팔아 그리해 주거라. 두목은 왜 이리 계집년 말을 다 들어주는 거요? 그것은 용팔이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용팔이는 상도가 못마땅한지 가재 눈을 하고는 송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상도는 송이의 아버지를 업고 한약방으로 뛰어갔답니다. 상도와 송이는 송이 아버지를 모시고 서둘러 한약방에 도착을 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한약방에 도착한 송이의 아버지는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만 송도의 등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송이의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만 송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구나. 두고 보거라. 17살 송이의 마음에는 복수의 화신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답니다. 한편 송이는 어머니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죠. 송이의 어머니는 송이의 손을 꼭 잡고는 걸었습니다. 시체를 지고 산속으로 올라가는 지게꾼은 두 모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송이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는 묘 앞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답니다. 송이의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송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어머니를 안으며 말을 했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왈패 두목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이야, 그것은 무슨 소리더냐?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송이 어머니는 송이가 너무 세상을 모르게 하는 소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이야, 다 이것이 무엇이더냐? 이것은 쌀과 곡식이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글쎄, 누가 이리 많은 것을 준 것일까? 어머니, 마침 쌀도 떨어져 없는데 다행입니다. 어떤 쌀인지도 모르고 먹는 것은 아닌 듯 하구나. 먹어도 걱정이고 안 먹어도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걱정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송이는 담장 밖을 보며 생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리하여 송이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를 쌀과 곡식이었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농사도 못 짓는 지금 송이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야만 했죠. 헌데 송이의 머리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허나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이 들었죠. 송이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왈패 두목상도를 찾아갔습니다. 두목한테 제안을 하나 할까 하오. 그렇습니까? 그 제안 한번 들어보지요. 두목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한 가지를 해결해 주겠소. 상도는 생각지도 못한 송이의 질문에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계집아이의 의도가 파악이 되지 않아 한참을 생각을 했지만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죠. 아씨, 제가 무엇을 부탁할 줄 알고 겁도 없이 말을 하는 것이요. 그것은 내 사정이요. 두목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를 잡아가면 되는 것이요. 두목한테는 손해볼 일은 없는 듯 하오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구려. 부하들 중 쥐새끼 한 마리가 야금야금 곡간을 터는 것 같소. 헌데 내가 직접 나서면 아니 될 것 같은데. 어떻소? 해결할 수 있겠소? 그런 문제라면 해결해 보겠소. 허나 그 쥐새끼를 찾아낸다면 2번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시오. 알겠소이다. 허나 나도 각서를 하나 받아야 되겠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아씨는 여기서 못 나간다는 각서이지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송이는 걱정하실 어머니께 서찰을 보냈죠. 다음 날 송이는 마루에 앉아 왈패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송이를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는 용팔이와 일이 있어 다녀올 것이요. 그리하시오.
식솔들은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있는 송이를 보고 속닥거렸죠. 저녁이 되어 상도와 용팔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씨, 아직도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이요? 내가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 같소. 무리라고 했소? 난 벌써 쥐새끼들을 찾았소. 정말이요? 반나절 만에 찾았다는 것이요? 찾기는 찾았지만 말을 하자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말을 하지 않으면 각서를 쓴 것이 있으니 말을 해야겠고 걱정입니다. 당연 말을 해야지요. 각서 쓴 것을 잊은 것이요? 어서 말을 해보시오. 모든 식솔들이 쥐새끼였소. 아씨가 멀쩡한 사람 잡겠구려. 그 말은 당치도 않소. 정말 두목이 모른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못 먹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닌 배가 불러 귀찮아하는 모습들이었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소이다. 두목상도는 송이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족한 부하들이었지만 힘들 때도 자신을 믿고 함께 해준 부하들이었기에 끝까지 믿고 싶었죠. 허나 곳간에서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송이가 찾을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맡긴 건데 송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말을 하는 것이요? 두목은 두렵군요. 내 말이 사실이 될까봐. 아씨, 다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시지요. 두목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두목이 한 명을 지목할 수 없으니 내가 부하 중 한 명을 지목해 주길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까? 송이가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니 상도의 뒷덜미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상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쥐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허나 상도는 쥐새끼 잡으려다 조직이 통으로 붕괴될 수도 있기에 송이가 부하 중 누구라도 좋으니 한 명을 지목해 주길 바랬답니다. 그리하여 그 한 명을 부하들 앞에서 본보기로 처단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송이가 반나절 만에 그 사실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답니다. 잠시 여기에 있으시오. 많이 놀란 모양이군요. 상도는 최대한 태연한 척을 하고 밖으로 나가고는 방문을 잠갔죠. 송이는 두목 상도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이 잠긴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도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송이와 마주 앉아 있을 자신이 없어 잠시 바람을 쐬고자 밖으로 나갔던 거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두목 상도는 송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씨의 말이 맞습니다. 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아는 것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물을 더 많이 모으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대신 불쌍한 사람 등쳐 돈 벌 생각이랑 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답답하구려.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왈패가 되지 않았지요. 힘들게 고생을 해도 빚만 늘어나고 그놈의 양반들은 배때기가 불러도 못 사는 우리네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빼가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소이까? 두목이 할 소리는 아닌 듯하오. 두목 또한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도는 송이의 얼굴을 보았는데 눈빛은 두목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송이의 마음을 알기에 고개를 숙이고 송이의 아버지가 온 날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날 상도는 홀로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 쌀과 곡식을 드리고 저벅저벅 산을 오르고 있었죠. 헌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도는 전력질주를 하여 집에 도착했지만 용팔이가 송이의 아버지를 정신없이 패고 있었습니다. 하여 상도는 용팔이를 말렸지만 눈이 돌아간 용팔이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상도는 용팔이를 잇는 힘을 다해 돌려 차기를 했답니다. 용팔이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힘에 구석으로 나가 떨어졌죠. 상도는 송이의 아버지를 살펴보았지만 너무 늦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송이의 아버지를 보겠다며 송이와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죠. 용팔이는 송이의 아버지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도는 용팔이의 뒷모습을 보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으니 그것은 용팔이와 죽도록 싸워 두목이 된 날이었던 거죠.
용팔이는 이성을 잃으면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는데 용팔이를 꺾은 사람이 상도이었습니다. 허나 상도는 용팔이가 처음부터 자신을 두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용팔이가 두목의 자질을 갖추면 두목 자리를 내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헌데 용팔이는 두목의 자질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인 측은지심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용팔이를 미리 단돌이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죠. 신경을 더 썼더라면 송이의 아버지가 죽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상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송이를 볼 때면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돈 벌 방법을 찾아보겠소이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송이에게 곡간을 차례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려. 지금부터 저는 메주콩이 필요한 양반댁을 찾아 장사를 할 생각이오. 양반댁들은 곡간이 차고 넘칠 것인데 양반네들이 사겠습니까? 양반들은 차고 넘쳐도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 생각하니 아씨 말도 맞는 것 같소. 내일부터 양반댁을 방문을 할 것이오. 그러니 두목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를 따르시오. 저도 말입니까? 두목이 알아야 내가 없어도 부하들과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소. 상도는 이해를 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송이는 그런 순수한 상도의 모습을 볼 때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는 상상이 가지 않았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원수가 두목 상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죠. 상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지 기다리고 있거라. 상도는 송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송이 앞에서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가슴속에 칼을 갈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와 송이는 그 고을의 인심 좋기로 알려진 이대감댁으로 갔습니다. 이보시오. 이대감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무슨 일이요? 이댁에 메주콩이 부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알았습니까? 누가 온 것이냐? 네, 대감마님, 누구인지는 모르오나 메주콩이 부족한 것을 어찌 알고 메주콩을 판다는 여인이 왔습니다요? 일단 들어보내거라. 송이는 이대감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허나 상도는 주변을 넋놓고 볼 뿐 이대감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 송이는 상도의 옆구리를 콕콕 찔렀죠. 상도는 갑자기 자신의 옆구리를 손으로 비비고는 간지럽다고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씨, 갑자기 그러시면 간지럽지 않습니까? 배꼽이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송이는 어린아이처럼 웃는 상도가 자꾸만 눈에 들어와 마음이 괴로웠죠. 이대감님이십니다. 인사를 하시오. 상도는 그제야 정색을 하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메주콩 한 섬을 가지고 있지요. 필요하신 양을 말씀해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어허, 도시가범 저번에 도둑 맞은 메주콩이 얼마나 되었느냐? 한 섬이구먼요. 송이는 옆에서 천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상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상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등 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좋다. 한 섬을 모두 가져오거라. 5냥에 사겠으니. 대감마님, 올해 흉년으로 메주콩이 귀하지요. 6냥을 주셔야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방에서 겨우 한 섬을 만들어 가져왔지요. 알았다. 6냥을 주겠으니 우선 메주콩을 가져오너라. 네, 내일 메주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큰일입니다. 그 메주콩이 도둑맞은 메주콩이라고 알면 어찌 되는 것이오? 그럴 걱정은 하지 마시오. 메주콩에 주인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아씨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때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대감 댁에 메주콩이 없는지 알았습니까? 당연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요. 저는 아씨의 작은 머리에서 어떻게 기막힌 생각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송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죠.
상도는 송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는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송이의 얼굴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보다 더 어여쁘게 보였던 거죠. 내 심장이 왜 이러는 것이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상도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솔찬히 당황을 했죠. 허나 그 감정은 송이를 바라볼 때만 일렁이는 마음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문틈 사이로 송이를 몰래 훔쳐보며 해맑은 미소를 짓곤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일찍 일어나 이대감 댁에 가져다 줄 메주콩을 부하들을 시켜 산 밑으로 운반했답니다. 산길 밑에서는 송이가 소 달구지를 구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도와 송이는 소 달구지를 끌고 이대감 댁으로 갔죠. 그리고는 메주콩을 다 운반하고 마당에서 6냥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대문에서 함성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놈들을 포박하여라. 내 놈들의 죄명은 이대감댁의 메주콩을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다. 웜에 이것은 무슨 소리다요? 증거가 뭔지나 말해보시오. 이대감은 무표정한 얼굴로 메주콩 가마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전을 가만히 깊숙한 곳에서 꺼냈죠. 이 표식은 내가 곡식에 항상 넣어두는 것이다. 정말 가마니 안에는 이대감의 도장이 찍힌 천이 나왔으며 다른 가마니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리하여 관군들은 상도와 부하들을 포승줄로 묶었죠. 상도는 자신이 관군에게 끌려가 고신을 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허나 잘못이 없는 송이까지 고신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송이를 정신없이 찾았답니다. 헌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이랍니까? 이대감과 송이 그리고 사또가 웃으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도는 그 모습을 보고 송이의 계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씨를 너무 믿었군요. 상도는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관하로 끌려가길 기다리고 있었죠. 송이는 저벅저벅 걸어서 상도 앞에 섰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지만 관아에 넘기는 것은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소리다요? 아씨가 큰일 날 사람이구먼. 아씨의 아버지를 그리 만든 사람은 두목이 아니라 그 썩을 놈의 용팔이구먼. 두목이 없을 때 그 짓을 한 것이요.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는 속담이 꼭 맞구먼. 마땅게 내가 언제 두목한테 말하지 않았어? 용팔이는 한 번 큰 사단을 낼 거라 말하지 않았어. 내 말을 귓등으로 들으니 이 생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오. 미안하구나. 내가 부족한 탓으로 너희들을 고생시키니 말이다. 두목 마음 약해지게 그리 말하는 것이오. 우리가 그동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 그래도 이리 즐기게 살아남았으니 이 일도 잘 넘어갈 것이구먼요. 송이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이 상도가 아닌 용팔이라는 사실을 알고 송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송이는 왈패들을 찾아가기 전부터 이대감이 메주콩을 도둑 맞은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하여 송이는 이대감을 찾아가 도둑놈들을 잡아주기로 약조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먹을 식량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헌데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자들이 메주콩을 훔친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송이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상도를 관군한테 넘길 계획을 세웠던 거죠. 헌데 아버지의 원수가 용팔이었다니 자신이 경솔한 오해로 상도가 고신을 당하게 되어 송이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상도와 부하들은 관하로 끌려갔죠. 다음 날 저녁, 송이는 이대감의 도움으로 상도를 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도는 감옥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형벌로 곤장을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도의 엉덩이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송이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파왔던 거죠. 이보시오. 상도. 상도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씨가 여기는 무슨 일로 왔소? 두목, 미안합니다. 두목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있었소. 하여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은 내가 맞지 않소.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상도가 이리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즉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도는 송이의 말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난 사내였다면 송이아 씨를 좋아해도 되었을까요? 나는 잘난 사내가 아니어서 한이 됩니다. 아씨가 알았다 해도 지는 왈패두목 도둑놈이고 지금 와서 사실을 안다 하여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어서 가보시오, 아씨. 상도는 자신이 왈패두목의 도둑놈이라는 것이 송이 앞에서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보따리는 두목 것이고 이 보따리는 먹을 것이니 같이 나눠 드시지요. 상도는 송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송이아 씨는 참 미워할 수 없는 여인이구나.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기니 어찌하노. 송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상도의 눈빛에 그만 얼굴이 붉혀졌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두목,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왈패가 아닌 다른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소. 제가 왈패 속을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또 있지요. 나를 찾아오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이는 그 말만 남기고 유유히 감옥을 나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은 것이요? 상도는 믿어지지 않아 자신의 엉덩이를 살짝 움직여 보았는데 찢어지는 고통의 꿈은 아니라 생각했답니다. 내가 아씨 찾아가도 되는 걸까요? 순수한 아씨를 절망으로 물들일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허나 나도 이 지긋지긋한 어두움에서 빠져나가도 싶소. 아씨라면 저를 꺼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도는 음식이 있는 보따리를 부하들에게 주고는 작은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에 바르는 약이 있었고 알 수 없는 쌍가락지 한 개가 있었죠. 상도는 옷을 찢어 가락지를 걸고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었답니다. 아씨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꼭 찾아갈 테니. 그리하여 며칠 후 상도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도의 몸은 망신창이가 되어 제대로 걷지를 못했죠. 관아의 문으로 나가니 용팔이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부하로서의 용팔이가 아닌 상도한테 도전하는 용팔이로 보였던 거죠. 상도는 지금은 용팔이와 싸운들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용팔이 왔는가? 두목이 고신으로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단께요. 그래서 지가 직접 모시려 왔지라. 그렇군. 아주 든든하구나. 헌데 내가 지금 갈 곳이 있으니 먼저 가 있거라. 그러면 댕겨오시소. 부하들은 내가 잘 데리고 있을랑께요. 용팔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유유히 부하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상도는 용팔이의 표정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상도는 아픈 몸을 끌고 어릴 때 돌봐주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스님은 상도를 보고는 미소로 반겨주었죠. 스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나는 안녕했지만 상도는 안녕하지 못한 모양이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여기 말고는 생각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언제라도 오라 하지 않았느냐? 우선 상처를 치료부터 해야겠다. 상도는 절에서 쉬며 몸을 회복시키고 혼자만의 시간이 오면 마음속에 담은 송이를 생각했습니다. 상도는 송이가 보고 싶어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상도의 몸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죠. 그리하여 한달음에 송이한테 찾아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집에는 송이의 어머니만 있을 뿐 송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씨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용팔이가 끌고 갔다오. 송이 어머니는 두 뺨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아씨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동안 자네가 쌀과 곡식을 가져다 주는 것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인사를 못했네. 정말 고맙네.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밤마다 문틈으로 보았지. 헌데 두목이 가져다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그리고 우리가 엄한 오해를 하여 관아에서 고신을 당한 것 알고 있다네. 정말 미안하오. 헌데 몸은 괜찮은 것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멀쩡합니다. 잠시 후 용팔이는 어서 나오거라.
두목께서 왜 이리 화가 났을까나? 송이 아씨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당연히 잘 모시고 있지라. 아버지가 빌려간 돈 갚아야 하니께. 송이는 이제 아무런 빚이 없다. 그러니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는 못하겠소. 지금까지 어린 두목을 모시고 있다 보니 영 마음에 안 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두목을 해야 쓰겄네. 용팔아. 어차피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용팔이는 자신을 약 올리는 상도를 향하여 주먹을 날렸습니다. 용팔이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기운을 뿜어내며 상도를 압도했죠. 상도는 살벌하게 공격하는 용팔이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상도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상도를 지켜보는 부하들은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허나 상도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 멀리에서 자신을 응원하며 지켜보는 송이를 보았으니까요. 송이는 상도가 무너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답니다. 너 따위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용팔이는 비웃으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상도를 바라봤죠. 시간이 지날수록 용팔이는 점점 더 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상도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다. 방심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급소를 노려야겠다. 이렇게 용팔이가 힘을 키울 줄은 몰랐구나. 용팔이는 주먹을 날리면 상도가 나가 떨어지니 아주 신이 났던 거죠. 그리하여 있는 힘을 다해 정신없이 상도를 때리다 보니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답니다. 용팔이의 주먹이 연속으로 상도의 얼굴과 몸을 강타했지만 상도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용팔이는 자신의 주먹을 연속 맞고도 넘어지지 않는 상도를 보고 순간 당황했죠. 그런데 그때 상도는 용팔이의 공격 속에 작은 틈을 찾아냈고 몸을 틀며 오른쪽 다리에 모든 힘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긴장감이 돌았고 상도의 발끝에서부터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왔답니다. 용팔이 너는 이제 끝이다. 상도의 돌려차기가 용팔이의 얼굴에 정확히 꽂히며 거대한 충격음을 냈죠. 용팔이는 그 자리에서 날아가 바닥에 철퍼덕 쓰러졌습니다. 용팔이는 일어나고자 몸을 움직였지만 다리와 팔이 부러졌는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용팔이는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었죠. 다름 아닌 상도의 다리는 무쇠다리였다는 것을요. 상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무쇠다리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상도는 송이 아씨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안심하시지요. 아씨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밤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죠. 허나 상도의 마음은 송이를 향해 정신없이 널뛰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목에 건 쌍가락질을 꺼내 아씨의 손에 끼워주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상도, 당신이 그 말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상도와 송이를 축복한다는 듯이 반짝거리고 있었죠. 그리하여 상도는 송이의 허리를 자신의 몸으로 당겼고 송이는 상도의 눈빛에 이끌려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이를 향한 상도의 결의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날의 밤 공기는 달콤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리하여 송이와 상도는 이대감의 도움으로 작은 상단을 시작으로 점점 규모를 키웠습니다. 부하들은 왈패 떼꾸정물을 씻어내고 상단에서 열심히 송이와 상도를 따르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